전복된 선박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선원들은 물이 차오르더니 순식간에 배가 뒤집어졌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6명이 탈출 당시 뒤따라오다가 선미 쪽으로 되돌아가는 걸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다 극적으로 구조된 선원들을 김진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청보호가 출항한 지 3시간쯤 지난 어젯밤 11시 20분쯤 배 안에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112와 목포 어선안전 조업국에 구조 요청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전화번호가 선생님 전화번호였어요. 신고 중인데 빨리 좀 구조해달라고 해경에 통보해달라고. 해경은 사고 선박 위치를 파악해 인근을 지나던 선박들에게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40분쯤 뒤 광양 프론티어호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뒤집힌 배 위에서 버티고 있던 선원 3명을 구조했습니다. 많이 떨고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떨고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이 와서요. 잠에서 깬 선원들이 청보호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인지했지만 물은 순식간에 차올랐습니다.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배의 전기마저 모두 나가면서 기계도 장비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기를 했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었고 한시에 물이 찼기 때문에 모든 전기도 차단이 됐었고. 탈출 지시도 듣지 못한 선원들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통발 등 어구를 가득 실은 어선은 출발할 때부터 15도가량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고 물이 들어온 직후 순식간에 배는 뒤집어졌습니다. 기울기 시작하던 게 10분 만에 제가 확인하고 10분 만에 자초가 됐죠. 생존 선원들은 다른 선원 6명이 탈출할 때 뒤따라오다 선미 부근으로 되돌아갔는데 그 뒤로 생사를 알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건조된 지 1년도 안 된 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기관실부터 물이 찼다며 이로 인해 전복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전남 목포에 사고수습 대책본부가 마련된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은 조속한 선내 진입을 요구하며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나 됐지만 지금까지 해결된 문제도 풀린 의문도 많지 않다는 게 유가족들의 호소입니다. 추모 공간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동경 기자가 구체적인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지하 4층. 통로와 개찰구, 대합실이 있고 한쪽에는 지하예술정원이라는 이름의 조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 12구 참사와 관련한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게 서울시의 제안입니다. 참사 현장인 이태원에서 멀지 않고 안온한 곳을 원한 유족들의 뜻에 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현재 녹사평역 밖에 있는 분향소 주변도 통행이 많지 않은데 아예 더 보이지 않는 지하로 넣겠다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입니다. 시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해서 진정한 추모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고 추모를 위해서 일부러 그곳을 찾는 시민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추모 공간 문제뿐 아니라 당장 새로 설치된 서울광장 분향소를 두고도 서울시는 철거를, 유족 측은 저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 뜨거운 쟁점은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유족들로선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다는 점입니다. 몰랐다는 윗선은 정말 책임이 없는지, 압사전 제기됐던 위험 신호들은 왜 무시됐는지, 왜 부모의 동의 없이 시신이 옮겨지고 검시된 것인지 등입니다. 진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가장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나서 진정한 사과도 없었던 정부와 책임자들이 처벌되길 바라는 거죠. 왜 부검을 하자고 했으며 가위로 속옷까지 다 찢어서 흰천을 덮어놨으며 왜 부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시신을 그렇게 다 검시를 해놨으며. 유족들은 정파를 넘어선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하고 2차 가해 방지도 제도화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미국 정부가 스텔스 전투기를 투입해 자국 하늘에 들어온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시켰습니다. 이제 그 잔해를 수거해서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인데 만약 군사 목적의 감시 장비였다는 게 밝혀질 경우 미중 외교 갈등은 격화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F-22 스텔스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20km 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합니다. 바람이 빠진 풍선이 쪼그라들면서 지상으로 추락하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미국 국방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우스 캐롤라이나 해안 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한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F-15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 군용기 여러 대가 출격했고 인근 3개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풍선 잔해가 민간 거주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풍선이 바다 위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decided that the best time to do that was as it got over water outside within 12-mile limit. They successfully took it down. 바다에는 해군의 구축함과 순양함이 잔해 수거를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국방부는 버스 석대 크기인 정찰 풍선의 잔해가 수심 14m에 가라앉아 있다 보니 잠수부를 동원해야 한다면서 정보 가치가 있는 모든 물체를 수거해 정밀하게 분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정찰 풍선이 아시아, 유럽, 중남미에서도 포착된 적이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 본토까지 정찰 풍선을 보낸 것은 군사정보 수집은 물론 미군의 대응 능력과 수위를 가늠해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ore broad coverage than their spy satellites can, and they can also test how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react to future provocations, to any kinds of additional incursions. 중국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한다면서 이 비행선이 기상 관측용 기구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풍선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군사용이 아니라 민간용이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미중 사이 외교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새 차를 사면 차를 받을 때까지 1년 넘게 기다리는 일이 허다했죠. 올해 들어 신차 출고 기간이 빨라졌습니다. 핵심 부품인 반도체 구하기가 쉬워진 것도 있지만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신차 고객이 줄어든 영향도 큰데요. 이렇다 보니 완성차 업체들의 고객 모시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인기 SUV GV80.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신차를 받으려면 계약일로부터 무려 2년 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그냥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 주위에도 그냥 타던 차 그냥 타면서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새해가 되면서 분위기는 확 바뀌었습니다. 출고 대기 기간이 지난달부터는 1년 반, 이달부터는 10개월로 단축되면서 불과 석 달 새 출고 시점이 3배나 빨라진 겁니다. 8달 걸리던 쌍용차의 토레스도 이제는 2달이면 인수가 가능하고 기아차의 모닝 등 아예 대기 없이 즉시 받을 수 있는 차량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크게 단축된 건 우선 극심했던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시장에 풀리는 차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는 100여 개 이상이 들어가고 전기차는 150개에서 200개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확보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신차 살 사람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더 큽니다. 주요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 금리는 작년 7월만 해도 연 2에서 3%대였지만 지금은 2배 이상, 최고 10%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미 계약한 고객 중에서도 차량을 인도받기 전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다들 빨리 받았다고 취소가 많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계약 취소가요? 네, 계약 취소 많이 났다고.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죠.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완성차 업계는 할부 금리가 3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 상품에 이어 무이자 상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량 증가로 완성차 업계의 올해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나아질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까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수요 위축 가속화로 개선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강원도 바닷가에 위치한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용 아파트에서 영업을 하는 건 엄연히 불법인데요. 공유 숙박 앱을 통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전관리가 취약한 데다 주변 이웃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의 촬영 장소임을 앞세워 공유 숙박 앱에 올라온 아파트입니다. 동해가 한눈에 내려 보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더니 내부가 마치 호텔 객실처럼 꾸며져 있고 냉장고도 비어 있습니다. 투숙객이 먹을 수 있는 물이나 음료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침대와 탁자도 바다가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놨습니다. 바다가 보여가지고 이런 바다가 보이는 데서 많이 합니다, 보통. 이 아파트 다른 집에도 관광 안내 책자가 비치돼 있는가 하면 퇴실 방법 등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용 아파트에서 숙박 영업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날 하루 이 아파트에서만 4곳이 숙박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정식 숙박업소가 아니다 보니 안전관리도 취약합니다. 보통 숙박업소는 가스를 설치하면은 가스 경보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가스 탐지기. 여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시끄럽게 놀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항의를 하시고. 강원도에서 숙박 앱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2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